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대 스페인. 자, 일단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이집트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집트의 공격력이 이제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좀 공격 전개를 많이 좀 보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뭐 이제 경기력 면에서도 이집트가 많이 좀 저조했다 보니까 결국 좀 0대0 생무로 이제 좀 마무리되었던 그런 좀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런 이집트 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집트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집트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큰 그런 스페인을 상대하다 보니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이번 경기는 이제 뭐 스페인이 도미니카 공화국 진영에서 이제 좀 공격을 좀 주도하는 경우가 좀 많아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 좀 원사이드한 그런 좀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집트전에서 이제 뭐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스페인 진영으로 좀 넘어가 공격을 전개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더 좀 탄탄하고, 그리고 좀 이런 아무래도 공격 전개가 그렇게 뭐 좀 좋지 못한 좀 팀들 상대로는 뭐 충분히 좀 뭐 득점 기회를 허용 안 할 그런 좀 수비까지 좀 갖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좀 스페인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결국 뭐 이제 스페인이 좀 원사이드하게 이제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두 줄 수비 위주로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번 경기는 결국 이제 스페인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두 줄 수비를 언제 뚫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스페인의 좀 전력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내려앉은 팀 상대로도 수비 공략을 좀 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워낙 더 크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좀 스페인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스페인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상대로는 나름 좀 고전하면서 간신히 이긴 했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상대로는 그래도 좀 무난히 그래도 좀 경기 운영하면서 좀 대승을 좀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스페인 승, 네, 마인 승에 3.5 옵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우즈베키스탄 대 이집트. 자, 일단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페인 상대로 1점 차로 지긴 했지만, 초반부터 스페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비겨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대비 이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였던 그 직전 경기의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젠가는님 반갑습니다. 네, 반면에 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최약체의 도미니카 공화국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수비가 좀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그런 도미니카 공화국 상대로도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좀 저조한 공격력을 보인 그런 좀 이집트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프리뷰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을 빗대어 봤을 때는 그래도 우즈베키스탄이 이집트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집트에 비해 공수 전환 또한 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개도 좋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수 방면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 이제 좀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이제 좀 빠르다 보니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좀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더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우즈베키스탄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어허이런다님 말씀드려봅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어하이런님 이제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2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럴러님.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뭐 이제 공수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레벨도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활동량에서 더 우위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도 이집트에 비해서 우세할 수 있다. 네, 이 점 또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현재 좀 경기력은 우즈베키스탄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우즈베키스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승.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주. 자, 이렇게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이집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 이제 모로코. 자,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예상대로 이제 기동성이나 공격 전개가 좋았긴 했지만 마무리 능력이 좋지 못해 이제 득점을 더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라크 상대로 2대1 패배를 좀 당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경기부터 아르헨티나라는 대열을 낚으며 이제 승점 3점을 확보했고, 생각보다 중원이 탄탄하고 측면에서의 기동성도 좀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에서도 매서운 모습을 좀 줄곧 보여왔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올림픽 이제 뭐 분석 전에 좀 모로코가 좀 다크호스가 좀 될 수도 있을 만한 좀 팀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충분히 좀 그런 면모를 좀 보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앞으로 좀 남은 경기에서 약간 좀 모로코의 그런 좀 결과가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이기지 못하면 이제 8강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치르고 나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또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제 뭐 결과를 못 낸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 뭐 탈락이 유력하지 않나 네, 싶어요. 자, 그러니까 뭐 확실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다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모로코가 전력도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좀 밸런스나 경기력도 이제 좀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모로코를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모로코가 이제 우크라이나보다는 더 우세한 부분이 많을 수는 있지만, 다만 근데 이 경기는 뭐 우크라이나가 모로코의 좀 발목을 잡을 만한 가능성도. 메시날돌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메시날돌님 별풍선 10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멤버십에서도 이제 가입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후원을 좀 해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패키지 기간에 대한 그런 좀 사항까지도 같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2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10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시다리들님. 네.
그리고 이제 패키지 기간이랑 이제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끝나고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뭐 이제 모로코가 뭐 우크라이나보다 더 우세한 부분이 좀 많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우크라이나가 이제 발목을 좀 잡을 만한 가능성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좀 모로코 승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 그렇다고 뭐 우크라이나가 모로코 상대로 좀 쉽게 이길까라는 좀 생각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모로코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봤는데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모로코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대 미국. 자, 일단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기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이제 올림픽 대회가 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뉴질랜드를 봤을 때 주로 뭐 롱볼이나 좀 크로스 위주의 공격으로 이제 전개를 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좀 짧은 패스 위주의 연계 플레이가 좋으면서 그게 좀 공격에서 잘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공격 전개를 좀 보여왔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의 경기력을 보인 그런 직전 경기에서의 뉴질랜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출발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스코어와 달리 이제 프랑스 상대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며 공격에서 좀 매서운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경기가 뭐 결과적으로 좀 3대0으로 끝나긴 했지만 만약 프랑스 키퍼인 그 레스트에 좀 슈퍼 세이브가 없었다고 하면은 미국이 최소 좀 두 골은 좀 넣을 만했던 그런 좀 경기였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약간 좀 프랑스한테 뭐 3대 0으로 진 그런 좀 스코어에 반해 좀 미국의 그래도 공격력이 굉장히 좀 좋았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미국의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저 양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네요. 자, 일단 지금 양팀 다 이제 뭐 공격 전개 및 좀 전질성이 좋았다 보니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도 뭐 뉴질랜드에 비해 이제 뭐 미국이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뭐 공격 퀄리티가 더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더 좀 높은 팀은 미국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뭐 이제 좀 전력 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좀 뉴질랜드보다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미국이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매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는 뭐 미국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이제 8강 진출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미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미국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대 파라과이. 자, 일단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주전 미드필더인 비에라가 퇴장으로 인해 좀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말리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점유율 면에서 좀 많이 밀렸고, 그리고 슈팅 수에서도 말리와 다소 좀 차이가 나며 경기력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뭐 그래도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뭐 이스라엘을 봤을 때 좀 대체적으로 기동성도 좀 좋았고, 그리고 역습이 좀 많이 매서웠던 그런 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일본 상대로 전반 초반에 이제 비에라가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결국 이제 5대0 대패를 좀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근데 물론 이제 그 경기를 봤을 때 뭐 퇴장 전에도 일본이 선취골을 넣으며 경기력 면에서 이제 많이 우세한 모습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뭐 파라과이가 좀 퇴장이 없었다고 해도 일본 상대로 질 가능성이 좀 컸던 경기지 않나 싶어요. 네. 자, 그만큼 좀 직전 경기에서는 나름 좀 대패를 당하며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된 그런 파라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일본전뿐만 아니라 근래 뭐 친선 경기에서도 미국, 프랑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같은 뭐 강팀들 상대로도 전부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좀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강팀 상대로는 많이 좀 지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지 못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자, 다만 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현재 뭐 파라과이가 이스라엘보다 전력이 이제 더 우세하면 우세했지 좀 밀리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솔직히 뭐 직전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상대로 파라과이가 그렇게까지 좀 밀릴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파라과이가 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역배받은 파라과이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파라과이 프랜스, 그리고 요 경기는 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파라과이 프랜스의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대 말리. 자, 일단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파라과이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5대0 대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패스질이 좋다 보니까 전개가 좀 부드럽게 이어졌고, 그리고 침투, 이제 뭐 컵백과 같은 그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 및 이제 좀 개인기도 좀 뛰어나다 보니까 수비를 보다 더 쉽게 공략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잘 활용해서 직전 경기 좀 대승을 거둔 그런 일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일드 카드를 안 썼고, 그리고 주로 좀 J리그 선수들 위주로 뽑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전력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막상 이제 좀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전력 대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스타트를 잘 끄는 그런 일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좀 일단 뭐 이제 스파르타에서 좀 뛰고 있는 뭐 미토 슌스케를 좀 비롯해 뭐 이제 사이토 코케, 뭐 호소야마오, 뭐 이제 후지오 쇼타 등 좀 기량이 좀 뛰어난 선수들을 즐비하고 있는 그런 좀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네. 물론 뭐 이제 말리가 일본에 비해 이제 제공권이 좋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아프리카 나라 상대로 약했던 점을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일본의 그런 조직력이나 이제 좀 경기력이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장점들을 통해 그래도 말리 상대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제 아무리 좀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좀 그거를 좀 헤쳐갈 만한 그런 좀 경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지금 뭐 현재 뭐 기세나 좀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 일본이 이제 밀릴만한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일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 일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내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씩 오바.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르헨티나 대 이제 이라크. 솔직히 뭐 아르헨티나의 지금 뭐 1.2대 그런 뭐 승배당은 전혀 좀 배당 메리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이번 경기에서 만약 좀 결과를 못 내게 되면은 좀 8강 진출이 좀 많이 어렵다는 점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뭐 아르헨티나가 좀 이기진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승을 보긴 하지만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현재 뭐 아르헨티나가 뭐 이라크 상대로 좀 대승을 거둘 거라는 그런 좀 기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기니. 자, 요거는 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프랑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건 또 약간 좀 핸디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네, 굳이 가져간다고 하면 마이너스까지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프랑스 승 마이너스. 안 그러면 2.5씩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파리 올림픽 이제 축구 경기도 전부 다 분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